과거에는요, 신탁회사의 관리비 납부 의무를 부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는데요. 이를 완전히 뒤집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탁회사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난리가 났고, 집합 건물을 관리하는 관리단에서는 지금 너무나 신이 나 있는 상태죠. 안녕하세요. 신탁의 신 오상민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신탁회사의 관리비 납부 의무를 인정한 해당 최신 대법원 판결을 설명드리고요. 신탁회사가 지금 숨어서 조용한 반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제가 아울러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대법원이 2025년 2월 13일에 신탁회사의 관리비 납부 의무를 인정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과거에는요, 신탁회사의 관리비 납부 의무를 부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는데요. 이를 완전히 뒤집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탁회사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난리가 났고, 집합 건물을 관리하는 관리단에서는 지금 너무나 신이 나 있는 상태죠. 하지만 조금 냉정을 찾고 해당 판결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대법원 판결은요, 집합 건물을 신탁받은 신탁회사의 관리비 납부 의무를 원칙적으로 인정하기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집합 건물의 소유자니까요. 그런데 신탁계약에 관리비 납부 의무를 위탁자가 부담한다라는 규정이 있고, 해당 신탁계약이 신탁 원부에 반영되어 공시가 되면 부동산 등기법 제81조에 따라서 대항력을 가지니까 위탁자가 관리비 납부 의무를 부담한다는 해당 신탁계약의 조항이 제3자에게도 대항력을 가진다 라고 판시해가지고 신탁회사의 관리비 납부 의무를 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신 대법원 판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탁회사는 관리비 납부 의무를 부담한다 라고 판시를 했어요. 그럼 도대체 동일한 사건을 두고 이렇게 다른 판결이 나왔는가? 라는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은요, 첫째, 신탁 원부의 대항력의 의미를 너무나도 지나치게 확장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둘째, 과거 대법원 판결로 인해 가지고요, 집합 건물이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집합 건물 소유자들이 자기 돈으로 100% 납부해 가지고 집합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게 아니라 담보대출을 통해 가지고 집합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집합 건물의 소유권이 담보신탁을 통해서 신탁회사에 이전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관리비를 납부해야 될 신탁회사는 과거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고 있고, 위탁자는 자력이 없어가지고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관리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관리단이 집합 건물을 관리하지 못해가지고 점점 더 황폐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 대법원 판결은 많은 문제점이 있다. 특히 집합 건물이어서가 아니라 신탁 원부의 대항력을 너무나도 지나치게 확대한 점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신 대법원 판결이 특별히 어떠한 사정이 달라지지 않았는데, 과거 대법원 판결을 뒤집고 새롭게 신탁회사의 관리비 납부 의무를 인정하게 된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 일반론적으로 설명드리면, 대법원이 과거 대법원 판결의 견해를 뒤집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과거 대법원 판결이 잘못되었다라고 인정하고 변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법원은요, 대법관 1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대법원장 1명, 법원행정처장 1명을 제외한 12명의 대법관이요, 실제로 재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12명의 대법관이 3명씩 하나의 부를 이루어 가지고요, 그 4개의 소부에서 대법원 판결을 담당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중요한 판결이라든지 과거 대법원 판결을 뒤집는 판결의 경우에는 대법관 14명 전원이 재판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뒤집어야 합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요, 과거 대법원 판결을 변경하지 않고 새로운 대법원 판결을 선고하는 방법이 있는데, 관련 법령이 개정되거나 신설될 경우 개정 또는 신설된 법령의 해석이 달라져서 과거 대법원 판결을 변경하지 않고 대법원이 새로운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최신 대법원 판결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새롭게 판결을 내렸을까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아닌 개정 또는 새로운 법령의 해석의 방법으로서 과거 대법원 판결을 변경하지 않고 새로운 대법원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제가 대법원 판결문을 입수해서 분석을 했는데요. 대법원 판결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판결은요, 과거 대법원 판결과 달리 신탁회사의 관리비 납부 의무를 인정했는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인정했느냐? 구신탁법에서는 과거 대법원 판결과 같이 판결하는 게 맞다. 그런데 2012년도에 전면 개정되어 시행된 신탁법의 해석으로는 과거 대법원 판결로 해석하면 안 되고 지금 내려진 최신 대법원 판결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과거 대법원 판결을 변경하지 않고 새롭게 대법원 판결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아주 기존 과거 대법원 판결과는 정반대의 판결인 거죠. 구신탁법과 현행 신탁법의 차이점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도표가 올라갈 텐데요. 과거 신탁법, 즉 구신탁법에는요, 제3조 제1항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은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조항을 근거로 신탁 원부에 기재된 신탁계약의 내용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이런 과거의 대법원 판결이 선고됐던 거죠. 그런데 현행 신탁법은 구신탁법 제3조의 내용이 제4조로 변경되었는데요. 제4조 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표현이 조금 달라졌죠. 어떻게 달라졌냐면 구신탁법과 달리 현행 신탁법은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이라는 문구가 추가됐는데 이 의미는 뭐냐? 현행 신탁법은 구신탁법과 달리 신탁계약이 신탁 원부에 반영돼가지고 공시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가지는 건 신탁 원부에 반영된 신탁계약 내용 전부가 아니라 그냥 신탁한 재산이 신탁재산이니까 신탁법 적용을 받는다. 딱 그 내용입니다. 제가 예전 영상을 통해서 신탁회사의 관리비 납부 의무가 과거 대법원 판결에 의해 인정되지는 않지만 이거 참 잘못된 판결이다. 바뀌어져야 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설명한 논리대로 최신 대법원 판결이 바뀌어진 겁니다. 신탁 원부의 대항력에 대해서요, 제가 3가지 학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협의설, 신탁 원부의 대항력은 단지 신탁된 재산이 신탁재산에 불과한 거고 따라서 신탁법 적용을 받는다. 그 의미에 국한된다 라는 게 협의설이었고요. 절충설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협의설의 입장을 지지하지만 부동산 등기법 제81조의 규정이 바뀌지 않는 한 해석상 어쩔 수 없이 신탁 원부에 반영된 신탁계약의 내용을 개별적으로 파악해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선택적으로 인정해야 된다. 이게 절충설이에요. 그 다음에 광의설은 뭐냐면 과거 대법원 판결 너무 타당하고 신탁 원부에 반영된 신탁계약의 내용은 무조건 제3자에게 대항력이 있어 라고 하는 게 광의설인데 과거 대법원 판결은 이 광의설의 입장을 따랐는데 최신 대법원 판결은 저의 입장과 같이 협의설의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변경된 겁니다. 참으로 다행이고요. 올바른 판결이고 비정상의 정상화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집합건물관리단은 너무나 기쁘게 신탁회사에게 관리비를 청구하면 될까요? 신탁회사한테 관리비 납부 의무가 인정이 됐는데 신탁을 종료시켜서 신탁재산을 위탁자에게 귀속시킨다면 여전히 신탁회사한테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가 남아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지식이 있는 분들은 집합건물의 소유권을 신탁하는 거는 대부분 담보대출을 통한 담보신탁이기 때문에 해당 담보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해당 신탁을 어떻게 종료합니까? 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분이 있어요. 아주 똑똑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신탁회사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신탁회사가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수가 있어요. 즉 신탁회사랑 우선수익자가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통해서 근저당권을 설정한 다음에 신탁을 종료시켜가지고 위탁자에게 귀속시키면 위탁자는 해당 근저당권을 떠안게 됩니다. 따라서 담보신탁을 종료하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지금 신탁회사가 이런 쪽을 연구하고 궁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집합건물의 관리단은 너무나 기뻐하고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 신탁부동산 자체에 가압류를 하시거나 추가적으로 여력이 되신다면 위탁자를 채무자, 신탁회사를 제3채무자로 해가지고요, 위탁자가
신탁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압류하셔가지고 신탁이 종료되는 것을 빨리 막으셔야 합니다. 본 영상을 통해서 신탁회사의 관리비 납부 의무가 인정된 최신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아울러 신탁회사가 어떻게 해당 판결을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까지도 아시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